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경영 3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책 교재가 두 권이잖아요. 먼저 첫 번째 교재 1장 마무리하고 두 번째 교재 1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가 아직 다 끝났기 때문에 일부 마무리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요. 순번상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요 3번이 해당되고요. 창업은 왜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창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직장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장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서 이게 37%가 차지했고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29%,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해고될까봐 염려스러웠어.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직장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서라는 내용이 참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창업의 영향 요인을 보면 창업하는 과정에서 4단계 요인입니다. 자, 개인적 요인 한번 볼까요? 자, 기업가 정신이 높은 사람. 자, 기업가 정신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기업가 정신이 뭐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모험 정신, 그죠? 모험심이 많고 도전 정신이 있고 또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걸 쉽게 잘 극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사실 코로나로 뭐 잘 되는 업종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힘들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반드시 난관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드는지 아니면 포기하려고 덤비드는지 저는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높은 사람,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교육을 받은 사람, 자, 이런 분이 이제 해당되겠죠. 취업보다는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가치관 높은 사람. 자, 그래서 취업에서 해보면 장단점이 있고 또 사업을 해보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불만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 명예퇴직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명예퇴직은 그나마 본인의 의지가 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처럼 뭐 경기가 뭐 이렇게 코로나로 식당의 문을 많이 닫거나 또 인원 구조조정을 하면 그걸 뭐 어떻게 사장님이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도 이렇게 너무 침울해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좋겠죠. 다름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모험심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 사업 파트너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일본의 손정희 씨도 사업을 처음 일으킬 때 직원 2명에게 당신을 미래에 몇십억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하면서 바로 박차고 나간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런 어떤 이 얘기를 진실로 믿고
또 그에 맞게끔 잘 따라주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정말 지금 현실로 놓고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리바바 마윈을 떠올리면 알리바바를 찾는 것만 마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큰 비즈니스를 보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걸 하는데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요인입니다. 부모님 또 가족들의 지인이 사업가가 있는 경우 이제 이걸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뭐 대를 이어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걸 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본보기가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 보통 이제 뭐 직접적으로 주변에 그런 뭐 지인이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사업 관련 연결망,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부자의 그릇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게 이제 사업 파트너가 되어서 사업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나중에 망해요.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동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돈을 대고 한 사람은 아이템을 대고 한 사람은 뭐 레시피를 대고 이렇게 한 세 명이서 주방 운영자 그 다음에 뭐 아이템 뭐 제공자 이렇게 다 따로 노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프랜차이즈까지 가서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파트너를 잘 구한다 이거보다는 결국은 어느 위치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정말 화합이 잘 맞아서 서로가 윈윈하면 참 좋은데 둘 다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둘 다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데 뭐 3명이든 2명이든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데 다 CEO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눌러 앉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좋아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위치에 맞는 또 이제 리더는 되고 싶지 않고 참모진이 되고 싶은 사람 또 간부지 그죠?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가적인 기질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눌러 앉혀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들 그 사람은 언젠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는 길이 노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팀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험심이 다 많으면 그죠? 기업가 정신을 다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한 마리의 양이 수십 마리의 사자를 진두지휘할 것인가 아니면 한 마리의 사자가 수만 마리의 양을 진두지휘할 것인가 어느 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양보다는 사자가 진두지휘하는 게 낫겠죠. 양을. 그러면 사자의 무리 속에 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잘 따를까요? 각자 놀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처럼요. 자,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자, 창업자 개인보다는 사회 기회, 관련 있는 사업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3초에는 기회 발견 벤치마킹, 그죠? 어떤 기회를 보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벤치마킹 그대로 이제 따라해보는 거죠. 대상이 되는 역할 모델 여부 이런 것이 있으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드가 맞으니까.
자, 그래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주변에 책이 많다든지, 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연구직 관련 사람들하고의 어떤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면 좋죠. 그리고 뭐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데를 팀으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요.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 경영을 하는 단계에서는 경제 현황, 자원 확보 가능성, 정부 지원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지금 울산대학교 교내에 벽보에 보면 창업 스타트업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 안내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포스터가.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관심과 집중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좋은 아이디어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이지, 그 관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초점을 맞출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비전이라 했습니다. 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업 성장 단계에서는 경쟁자, 고객, 공급자, 개발자, 투자자, 자원 등 경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경쟁자가 어떻고, 고객이 어떻고, 공급자, 물품을, 그죠? 개발자, 연구진, 투자자, 이런 자원들을 다 고려해서 이게 확보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창업을 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다. 완전 블루오션 시장이다. 니치 마켓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객이 내가 잘 아는 고객이고, 그 고객의 니즈를 어떤 가치 제안을 하면 그 고객이 선뜻 지갑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급처, 원료를 잘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가 유통망으로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자가 본인이다. 머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해줄 대상도 있다. 그 다음에 자원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여러 가지 오프라인을 한다면 다양한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것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조직적 요인입니다. 기업을 1인 기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인 기업을 하지만 순수 사실 1인 기업은 쉽지 않습니다. 경리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두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조직적 요인. 창조 초기에는 1인 또는 5인 이하가 일반적이라 조직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 인력을 뽑아서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 인원만 해서 가동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지면 그때 인원을 충당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 그죠? 네. 그 다음에 특성에 맞는 전략, 그다음 조직원,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조직 문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직 안에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기업이 계속적인 기업이 되느냐, 창업을 했을 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이 조직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서 결국은 도태되고 없어지느냐 이 차이인데요. 결국은 그 조직 문화의 그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기업의 창업주입니다. 창업주가 어떤 마인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일으키느냐, 그게 맞춰서 직원들도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내에 많은, 그죠? 문화가 어떻습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창업의 대표적인 실패 요인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실패했을까? 라고 본다면, 자,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꿈꿔나갔죠. 모든 사람이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신규 사업
사업체의 90% 이상이 창업한 지 2년에서 3년 이내 실패의 어려움을 겪는다. 실패라든지 그 종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3년을 잘 버티면 어느 정도의 고비를 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자영업자의 창업업체를 보면 창업의 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900, 그죠? 49만이네요. 자, 그 다음에 폐업 수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생존 비율이 16.4%. 그죠? 자, 949만 개가 창업을 했다면 793만 개가 어떻게 됩니까? 폐업을 한다. 와, 그러니까 생존율이 거의 뭐 20%가 안 되고, 그죠? 10% 조금 넘는데, 중요한 거는 업체 6개 중 1개 정도가 생존을 한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많은 기업은 왜 망하고, 그 16% 안에 들어가는 자영업자는 뭐냐 이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니까, 성공 확률이 10% 이내라는 건 사실 실패 확률이 90%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새로운 창업 시장의 환경에 적응하고 성공 창업을 위한 시장 추세 해가지고요. 자, 에로틱 자본이다. 자, 이 미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얼굴 같은 거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도 하나의 자본에 속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식당에 갔는데 그죠? 사장님이 얼굴이 너무 미남이다. 종업원이 너무 괜찮다. 이런 걸 보고 커피숍을 가거나 또 그곳을 방문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또 사업, 그죠? 직원을 고를 때 예전 같으면 가장 많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미모를 본 게 좀 승무원 이런 쪽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배부터 시작해서 또 기차, 항공기 다 이런 쪽에 키도 얼마 돼야 되고 센치가 돼야 되고 그죠?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얼굴 이런 걸 다 보고 뽑았다면 요즘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좀 완화됐고 그리고 그걸 보고 인물 보고 배우자를 고르고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이, 그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랬으면 안 되고, 맞죠?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스마트 슈머,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 습관, 지금 정말 소비자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이 그죠? 스마트폰에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기기의 기치가 기계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보고 관심 가지면은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이제 아예 배우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싱글 라이프 스타일, 그죠?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 가정도 초소형화되고, 그죠? 이렇게 용품, 기기, 이런 제품도 냉장고도 딱 1인이 쓰기에 맞춰서 나오고, 그릇뿐만 아니라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식료품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체험, 브랜드 체험할 기회를 소비자에게 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되겠고요. 그 네버랜드 3D 프린팅인데 새로운 제품 생산 기능 3D 프린팅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사이버 협업, 사이버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공유되고 그런 아이템을 또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를 또 클라우드 펀딩에서 모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즐거움, 소비자가 즐거움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비즈니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자 한번 보면요, 성공의 요인, 자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감, 소통을 잘한다.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 소통은 저는 우리 몸속에 혈액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이 순환하지 않으면 썩듯이 조직 내 구성원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 조직은 망합니다. 기회 포착 능력이 있다. 기회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몇 번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세 번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기회가 세 번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와 있죠. 지금도 와 있고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 기회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기회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나요? 일단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기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집중되면 그 기회를 볼 수 있고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기회가 안 보인다.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분야에 무지한 사람, 아직까지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 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겠죠, 그죠? 자,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하더라.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대비책을 잘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많이 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적을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가상을 해보죠. 그렇게 다양한 어떤 가상 플랜을 짜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처가 좀 쉬운데 그걸 전혀 고려치 않고 하다 보면 어렵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창업의 실패 요인, 자 과도한 자기 확신, 근거 없는 확신 이런 거죠. 근거가 없는 확신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고요. 지나친 통제 욕구와 완벽주의. 자, 이러다 보면 지나친 통제 욕구 간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벽주의. 자, 이거 사람 여러 미칩니다. 그죠? 너무 완벽하게 꼼꼼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진력도 작고, 그죠? 추진을 하더라도 너무 간섭이 많고 이런 거죠. 자, 지나친 낙관주의 하겠습니다. 지금 확신, 스스로 얘기하는 거, 또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죠? 네. 코로나가 우리가 좀 낙관했죠, 사실. 솔직하게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이다. 낙관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3년을 끌고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정과 합리성의 딜레마. 그래서 어떻게든 열정을 가지고 해보지만 어떤 적인 합리성 부분에서 예를 들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판다. 자, 술을 판다. 근데 이걸 많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와서 많이 피고 많이 먹으면 사람들의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걸 내가 계속 팔아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창업자의 자세와 준비입니다. 그래서 창업 자세, 창업에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끊임없이 일신, 우일신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성장의 마인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고객이 고객은 그 소비자지 않습니까? 이
생산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원제품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서비스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죠? 엄청 잘해주다가 어느 정도 성장세를 띠고 나면 나몰라라 하면서 서비스 부분에서 발뺌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는 결국 그 기업이 크게 될 수 없겠죠. 하여튼 그 철학 자체가 무조건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이윤 추구도 물론 기업인 운영자 입장에서는 회사 돈이 있어 돌아가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직원들의 복지나 그 다음에 이 사회 환원이나 그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철학이 특성에 맞는 업종의 선택에 창업의 성공이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적성에 맞는 일인가 안 맞는 일인가 이걸 판단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적성에 맞는 일인가 안 맞는 일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일을 이렇게 푹 빠졌을 때 똑같이 일은 힘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은 힘든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의미를 느끼고 더 가치를 느끼면 그게 천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수는 논문만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강연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하고 논문만 쓰는 걸 좋아하는 경우는 좀 너무 이게 편향적이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잘 조중해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강의도 열심히 하는 이런 어떤 그 중간자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이 맞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또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분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이게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에 열심히 해서 항상 일신후일신하고 지금 오늘 그죠? 현재가 편안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개발, 그 다음에 왕성한 의욕과 강인한 집념, 이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회에 어떤 것을 내가 했구나 이런 걸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고요. 자, 창업자의 위험, 리스크가 뭡니까? 금전적 위험성 맞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경력상의 위험성, 경력이 짧거나. 그 다음에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어떤 위험성, 그죠? 인정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 심리적 위험성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외형적으로만 화려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내면을 갈고 닦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 조사 대상으로 이 분류법을 해서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간단 명료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라고 하면 5점부터 점수가 이렇게 쭉 나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1에서 5점이 아니고 1에서 3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경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지니고 있다. 예! 3점이 되겠네요. 정서적으로 건전하고 안정된 상태이다. 예! 이렇게 사회 요구대에는 충분한 지능을 갖고 있다. 예! 계획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개인적인 자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적 자질 필요한 겁니다. 조직 생활 잘하면 관리적 자질 필요하고 또 개인적 자질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문지를 만들어 놨고요. 결국은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강하다, 창업을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이게 아니면 결국은 사업가 자질이 빈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 자질이 필요한 경우 우수한, 그죠? 사업가 자질이 필요한 경우 예. 자질이 극히 빈약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적 자질, 개인적 자질이 다 조화로워서 이 A 영역이 가장 우수한 영역이 아니겠는가. 자, 관리적 자질 영역은 작지만 개인적 자질은 또 높으니까 B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창업자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점, 자 뭐가 있을까요? 창업을 하면 강점, 창업자 자신감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자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럼 자신감은 안 생기는데 어디서 자신감을 찾느냐? 자기가 사용하게 될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감에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이동해야 될 것 같고요. 창업 전에 자신의 장점, 약점을 파악하는 것보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만 또 이걸 하려고 하겠죠. 자신의 강점은 이거는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미리 보완하거나 피해감으로써 실패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는 성품, 대인관계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요. 업무 습관, 미래 대비, 정보 마인드가 있다, 컴퓨터 실력이 있다, 완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한다. 이게 이제 이따가 보면 그죠? 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업자의 약점, 성품이 어떠냐, 대인관계가 어떠냐, 업무 습관이 어떠냐, 미래에 대비 책이 잘 되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적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점, 약점을 적어서 이게 수학 분석으로 치면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성공 요인이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적어서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책 내용은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우리 책에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창조적 모방이다. 창조적 모방. 자, 모방이란 말을 우리가 썩 좋아하진 않죠. 누구를 보고 베낀다라는 개념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창조적 모방,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기술 내용은 알리바바가 아니라 뭡니까? 다른 게 신기술 이건 이 관련된 내용은 책에 참고를 해서 그냥 보십시오. 사례를. 자, 그 다음에 모방의 방식. 창조적 모방의 첫 번째 모방. 한번 볼까요? 산업계에서 과소평가하고 되고 있지만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모방 제품이다. 그렇죠? 그 경쟁사를 모방해서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코카콜라는 RC 콜라를 모방하여 다이어트 콜라를 복제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로얄 크라운 콜라. 기업은 경쟁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경쟁자의 성공 전략을 모방한다. 그렇군요. 모방 제품인데 원래 혁신자의 제품을 능가하는 유명한 사례가 많다. 그렇죠? 그렇죠? 모방 제품이 원래 혁신자의 제품을 능가하는 유명한 제품. 자, 모방 방식에는요, 복제 방식. 원제품을 합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모방한 브랜드를 이용한다. 품질이 원래 제품보다 높거나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모방.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주변의 요소를 수정하거나 다른 디자인을 개발하여 수정 제품을 재구성한다. 새로운 대체 자료를 사용하여 한다. 다른 제조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혁신적 모방을 할 수 있다. 주변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모방. 이것은 기술 도약을 의미한다. 자, 이 경우 모방자는 상당한 기술 개발로 시장에 진입하여 선도적인 혁신가를 추월한다. 자, 그 다음에 창조적 모방. 그죠? 제목이죠. 창조적 모방. 선도자의 제품의 핵심적인 복제다. 근데 이 경우에 모방자는 새로운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여 하나의 거대 시장의 개척자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응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모방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모방의 유형. 위조품. 자, 위조품이지. 위조품법이네요. 그 다음에 모조품. 그나마 안 돼요. 모조품은. 그 다음에
디자인 복제품. 오케이. 그 다음에 창조적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방의 유형에 보면 위조품. 자, 이 위제품은 말 그대로 불법으로, 그죠? 원래 제품과는 관계없이 정당 권리 없이 타인의 상표를 불법으로 붙여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조품은요, 경쟁사품에 대해 법적 보호의 부재, 특허 기간의 만료로 인해 법적 제한 없이 개발하여 자체 브랜드 이름이 표현된 원본 제품, 합법적 모조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디자인 복제. 자체 브랜드 이름이 있고 고유한 엔지니어링 사양을 보유한 경쟁사 제품의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조적 개발인데, 자, 경쟁 제품을 창의적으로 개선한다. 와우, 멋지네요. 기존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그죠? 경제 제품에 있어서 영감을 얻는 것은 진정 확실하는 것이다. 네. 자, 모방의 유형입니다. 모방의 유형에 가면 자, 관련된 격언이 있네. 모방에 관련된 격언만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몇 개만 보고 갈까요? 자, 모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모방하면 되니까. 그만큼 좀 편하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연은 평범하다. 그러나 모방은 더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식 습득은 모방의 한 형태이다. 그렇죠? 이미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걸 또 읽기 쉽게 또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또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식 습득은 모방의 한 형태다. 이거고요. 삶은 모방이고 열정은 운용이다. 그렇죠? 모방부터 해라.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하여 혁신으로 끝난다. 아하, 그렇구나. 남은 걸 보고 배우다가 나중에는 창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의 모방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시장 조사. 기업이 사회에 잘 어우러져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시장 고객의 고객을 좁혀서 고객이 실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점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벤치마킹 뭡니까? 선도주자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여 회사에 도움이 받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개선. 말 그대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진짜 대박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원의 전략. 후발주자로 진입하여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모방한 이유 보면 모방자들은 혁신자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자, 이미 혁신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놓았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모방을 하니까 비용적인 인력이 많이 덜 들어가는 거죠, 맞죠? 혁신자의 실수가 모방자에게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다. 맞네요. 부활주자 되니까 모방자로 연구협을 줄일 수 있다. 기회를 보고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다음 주 모방의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동종 모방. 자, 이건 뭐 같은 제품이 같이 열리는 건데 동종 모방은 가장 많은 제품의 모양이다. 경쟁사 제품과 동일한 기능이나 성능으로 특정한 기능을 차별하거나 디자인을 따르게 되는데 동일한 욕구, 기능을 갖고 동일한 시장을 경쟁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속성을 다르게 품질, 기능과 가격의 차별화 정책, 모방하되 다르게 모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특정 기능이 질을 제거할 때 특정한 속에서 속출하면 어떨까? 분리하는 게 변화를 주면 어떨까? 자, 그 다음에 2종 모임입니다. 2종. 자, 2종은 서로 다른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품을 개발한다. 게임기, 교육, 운전, 훈련, 오토바이용, 건강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죠? 없을까? 그러면 조작 시뮬레이션을 중장비 훈련으로 한다. 이렇게 되시고요. 예전에 운전 이것도 그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안에로부터 전투 로봇을 할 수 있을까? 안에 로봇을 자동차 운전 로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죠. 비행기 엔진을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자동차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엄청 빨라지는데, 그죠? 자, 앞에 강국이 센스 기능을 도입하여 else, 그 다음에 음파 탑재기를 석유 회사기에 사용하는 것.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치료약품을 성형 미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융합, 서로 결합하는 거죠. 자, 알아둬야 되겠네요. 융합이다 그러면 제품 범주 욕구에 동일하거나 다른 기능의 속성을 추월하여 절박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휴대폰에 그래서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하면 새로운 창조,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1번 교재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쉽게 예를 들면 휴대폰에 뭐가 결합돼요? 인터넷이 결합되고 또 은행이 들어오고, 맞죠? 앱 개발로 다양한 게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앱은 무한정으로 만들어지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죠?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휴대폰에 광학 기술인 렌즈를 붙여가면 어떨까? 의자와 안마기를 결합하면 어떨까? 이미 있죠, 그죠? 전기와 자동차, 이론과 초음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붙여보는 거죠. 모방해 보면 세라믹 타일로 일회용 시트를 붙이면 유황을 공기, 자, 그런 식으로 레이저를 결합한 공기, 부양선, 그 다음에 레이저를 결합한 공기, 부양선 제품방들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다.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기업가적 회사의 과정의 변화의 물결인데 기술 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그래서 창조적 파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 밑에 파괴적 혁신은 뭐냐? 이렇게 보면 기존 시장에 진입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가치 네트워크를 창출한다. 가치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들어온다. 기존 시장과 가치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시장에 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서비스를 개선한다. 자, 그래서 시장이죠. 기존 시장과 이 가치 네트워크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이 조금 나서스도 와줬다고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자, 이거. 그래서 변화의 영향, 기업가 나온 변화의 세계에서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회로 일치시킨다. 그래서 돈이 되게 강한 거죠. 새로운 공급처, 새로운 시장 개발, 수익 실현, 새롭고 가치 있는 제품을 출시, 경쟁자들이 핵심을 모험할 때까지 잠정적 독점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창조적 파괴에 들어가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혁신의 물결입니다. 혁신 나왔었잖아요. 혁신. 자, 혁신. 자, 파괴적 혁신이네요. 혁신 물결. 제1, 제2, 여기 우리 책에도 나와있죠. 원래는 이제 크게 우리가 제4의 물결로 치면 우리가 보면 이 전기기관을 1로 보고요. 그 다음 전기를 2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디지털 인터넷 보급 이거를 제3으로 보고요. 그럼 제4를 뭘로 보냐면은 이제 4차 혁명시대 이걸 보는데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우리 책에는. 그죠? 네. 1월 철이 발견되고 기계화되는 이것을 그냥 1물결로 봤어요. 우리는 원래는 이제 4의 물결까지 이렇게 현재를 보면 이걸 이제 그냥 전기의 발견, 이걸 전기기관의 발견을 그냥 1월 물결을 보는데 1, 2를 보는데 같이 합쳐서 1을 보는데 일단 나눠놨기 때문에 이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 2022년도 이제 6차 물결로 보자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나노기술, 로봇, 이런 로봇 관련 주가 오늘 많이 뜨더라고요. 어제 오늘. 자, 혁신 보면, 혁신 수용자, 초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시각자 이제 있는데요. 자, 이게 수용을 혁신을 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혁신 수용자, 자 2.5 초기 수용자, 13
자, 이거 두 합치면 한 15% 됩니까? 반올림하면 16% 되겠네요. 조기 다수 수용자, 그죠? 조기 다수 수용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후기 수용자, 그 다음에 지각자, 뭐 거의 막 해이론자죠. 아예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나오냐? 캠즈라는 이름이 나와요. 캠즈가 이제 이게 간격을 의미하는데, 계곡과 계곡 사이 간격, 그죠? 간격인데, 어떤 그 신제품이 나와서 혁신을 꾀했을 때, 이 처음부터 이게 바로 이 주류 시장을 딱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 보십시오. 캠즈가 있잖아요. 캠즈. 말 그대로 혁신 수용자, 초기 수용자를 지나 이 캠즈를 통해 이게 주류 시장 가더라. 그럼 이 비율이 앞서 보다시피 두 개가 합쳐지니까 2.5에서 13.3% 더하니까 한 16% 정도가 조기 다수자로 넘어가더라. 그러면 안정권이 들잖아요. 그죠?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로 놓고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를 놓고 보면 조기 다수에 속하는 다수자가 수용하는 그 고객이 이제 응하는 거죠. 변화에. 그러면 16%로 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이런 말이에요. 주식으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빠질 때 무조건 사면 이게 지하 땅굴을 팔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기점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어디가 어깨인지 어디가 뭐 무릎인지 이걸 뭐 아는 사람이 차트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캠제 이론. 자, 제프리 무어가 말했고요.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에서 이제 주류 시장이죠.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거치는데 수요가 어떻습니까? 정체하거나 후퇴되는 단절 현상을 캠즈라고 한다. 캠즈. 오케이, 기억해놓고요. 16%. 결국 캠즈의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회사는 생산의 가림길에서 성장세로 바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캠즈의 극복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완비 제품을 만들어서 하느냐, 제품 포지셔닝을 하느냐, 적절한 제품 유통을 하느냐 이건데, 자, 완전 완비 제품을 만들면 좋아요. 고객에게 잘 어필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완결지어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빨리 그죠? 진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례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뭔가 완벽하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도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하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0년, 20년 동안 지금 성장세를 멈춘 것처럼 크게 지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레인 스타트업이다. 이게 반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빠르게입니다. 빠르게 내가 고쳐 놓겠습니다. 빠르게 최소 요건 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이다. 자, 그러면 완전 완비 제품과 반대되는 레인 스타트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 너무 지향하지 말고. 자, 제품 포지셔닝이 뭐냐면 고객에게 잘 인지시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고객이 그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잘 구매 욕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잘 구매하려면 제품에 대해 집중하고 제품에 대해서 독특하고 제품이 좀 새롭고 편리하고 이럴 때 잘 구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별화된 거 잘 이야기하고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말하고 표준 인정해서 KM 마크 이런 거 맞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응용 프로그램 항상 산업 분석가를 추천받아서 우리 제품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인정받은 거다 이런 겁니다. 적절한 제품 유통,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직접 판매, 소매 판매를 할 수도 있겠고. 자, 이렇습니다. 자, 기회 발견과 창조입니다. 자,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발견하고 창조, 자, 차이가 있다면 발견은 말 그대로 신대륙을 그죠? 발견하는 것처럼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신대륙 발견을 하는데 배 타고 쭉 가가지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거 누가 못하냐 하면서 콜럼버스를 보고 막 욕을 했는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하자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냐면 계란을 그럼 탁자 위에 세워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계란이 탁자 위에 세워지냐 하니까 갑자기 콜럼버스가 계란 끝을 조금만 탁 깨가지고 딱 세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못 세웠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세우면 누가 못 세우냐 이랬는데 보세요. 당신은 세운다는 생각을 하고 세우면 되는데 아예 계란은 둥글기 때문에 못 세운다 생각하니까 당신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잖아요. 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도전을 합니다. 내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역시 도전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뭡니까? 지구가 팽팽해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정리하게 되는 거고. 자, 창조 이론. 창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기회는 발견이고 찾아내는 거고. 둘 다가 머리가 있어야 기회도 발견이 되는 거고, 좀 뭘 아는 게 있어야 창조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콜라주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고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브로콜라주가 뭐냐? 손에 닿는 대로 아무 것이나 이용하는 예술적 기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의 창업에서 적용되는 건데 대상이나 상징의 의미를 새로운 사용법이나 비관련된 사물들의 새로운 대치를 통하여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서로 조합시켜서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 창조, 회사를 구축하거나 성장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 그죠? 가치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뭐 이걸 활용하지 못하니까 직원들의 그 인재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죠. 다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지만 잘 조합해서 접목하면 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새로운 창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도 이제 브로콜라주라는 이제 창조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은 위험 또는 뭡니까? 이 창조는 이런 불확실할 때 많이 적용되는 거고요. 기회는 기업가의 독립적인 존재고 기회는 기업가에 의해서 창조된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니까 사람 머리에서. 자, 기업가는 뭡니까?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다름을 발견하는 거니까 기업가는 일반인과 그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저는 뭐 이 말에 뒤쪽이 더 공감합니다. 무조건 다르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발명에 대한 이야기 또 사례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참고해서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견을 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이 뭔가를 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